어저께 진짜 웃겼어요, 여러분. 추미애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대선 출정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헤이리에 있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또 남자 이렇게 하면서 뭐 콘서트 하는 식으로 토크도 하고요. 그리고 추미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빰빠람 빰빰 영상을 이렇게 틀고 나서 막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연설, 그 다음에 북토크, 이제 토크쇼, 북토크는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냥 완전히 뿜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막 윤석열이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구슬픈 영상이 올라가면서 추미애가 거기다가 자막을 어떻게 깔았냐. 외로웠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왜 노래 중에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노래 대학교 때 많이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남친이 있었는데도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인이 있고 남친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인생은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우리는 외롭다는 얘기 어디 가서 전 안 해요. 왜? 괜히 왜 외롭다는 얘기를 남한테 합니까? 인생 자체가 외로운 건데. 그리고 특히 남자들 앞에서는 저는 절대로 외롭다는 얘기라든가 약한 모습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뭐 안 그래도 저 좋다는 남자 몇 명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막 때려오고 뭐 이런 관리도 부족하고,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그런데 어저께 추미애가 외로웠습니다 막 이러는데 저 완전히 뿜은 거예요. 와 진짜 추미애 외롭구나. 응? 난 남편하고 그 사이도 굉장히 안 좋대죠. 그리고 차명진 의원이 저한테 맨날 쪼르르 달려와서 얘기한 게, 차명진이 그때 환노위에 있었는데 추미애가 환노위 위원장인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서 누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이러면서 추미애가 막 같이 따라가고. 그래서 추미애가 나경원이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되는 게 그 패스트 트랙법이에요. 근데 그거 떡하니 사인해줬죠. 근데 추미애가 환노위에 있을 때 정말 차명진이 원하는 대로 막 땅땅땅 하면서 통과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명진이 환노위에 야당 간사로서, 그때 여당이었나? 진짜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욕 되게 얻어먹었는데 제가 그때 추미애가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대선 출정식 하는데 거기에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뿜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외로운 여자들이 일을 그르쳐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는 여자들이 일을 그르쳐요.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여자들이 인생을 정말 업앤다운 종횡무진해요. 그 여자 중에 하나가 공지영이에요. 저는 공지영이 지금 SNS를 끊고 어디 가갖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인호 선생님이 공지영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공지영은 줄기세포가 있다. 뭐 문장력이나 이런 거는 좀 난삽하다는 말을 평론가들이 막 해서 공지영이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인호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문장이 문제가 아니다. 공지영은 줄기세포가 있다. 근데 그 공지영이 맨날 SNS 하면서 낙곰수랑 어울리면서 나온 책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공지영이 신금을 울렸던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책들을 이렇게 제가 서점에서 보면서 심하다. 제가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너무 SNS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공지영이 굉장히 술 좋아하죠. 담배 좋아하죠. 그러니까 잭 다니엘 맨날 편의점에 가서 산다고 자기가 그 SNS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책에 뭐 아름다운 우리 집에서 그걸 썼나? 그렇죠? 근데 외로움은요, 자기가 사귀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외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SNS를 하게 되면 별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응? 자기가 글을 올리면은 띠딩 하면서 누가 막 댓글 달고, 그러면은 막 SNS 하면서 막 웃고, 네, 무슨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문프 지켜야죠. 뭐, 조국 가족 너무, 정경식 교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외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한테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잘 꺼놓는다고. 저는 꺼놓습니다. 왜? 제 외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글 쓰는 거죠. 안 그러면 글 못 써요.
공정위는 SNS 하면서 대충 썼기 때문에 그 짝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외롭습니다 하면서 대선을 출마하는 게 추미애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자기가 대선에 나온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사회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촛불 정신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추미애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와,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글들은 잘 써줬더라고요. 구독자 21만 명, 추미애 TV에서 생중계했고 실시간 12,000명이 시청을 했다. 일단 흥행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는 추미애가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못하나. 그 다음에 이 혀가 짧아가지고 뭘 말하는지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태 의원은 추미애가 이 3.9%로 5위를 치고 올라온 것 자체가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이다. 딱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간 취급은 안 하지만은 서른이 뭐라고 했느냐. 꽝 잡는 매가 되겠다고 하면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는, 윤석열이 꽝이고 자기는 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잡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서른이. 이러다가 꽝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 꽝을 키워주는 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하나는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구를 잡기 위해서,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진짜 추미애는 외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추미애가 왜 대선 출마를 했을까? 외로운 여자보다도, 불쌍한 여자보다도 더 가엾은 여자가 여러분 누굴까요?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는 잊혀진 여인이 될까봐 대선 출마를 한 겁니다. 일단 지금의 지형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요. 이낙연도 지금 8.4%고 정세균이 그렇게 그 안경 쓰고 뭐 로커처럼 막 팔찌 끼고 해봤자 까만 잠바 가죽 잠바 입어봤자 추미애한테 물려갖고 정세균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호남끼리 단일화하는 거 이낙연하고 정세균하고 단일화를 해갖고 이 이재명이 폭탄 같은 엑스파일로 진짜 나락이 되면은 그때 둘 중에 하나가 1등 후보로 뜬다. 뭐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막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이낙연이 정세균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이낙연이 1등을 하는 이 꿈을 아직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은 추미애한테 또 5% 겨우 달성됐다가 추미애가 또 5등으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추미애 왜 나오냐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외로워서 대선 출마한 추미애, 잊혀진 여인이 될까봐 대선 출마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나 매력이 없더라. 정치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못하죠. 매력도 없죠. 그래서 추미애의 대선 출마 안에서는 이제 강성 친문들이 추미애를 결집할 거다. 바둑이가 재판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끈다. 이러니까 마음은 들 곳이 없으니까 추미애를 모이고 있지만 이거는 결론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